내가 예전에 이제 시흥시 월곡동 1010-4번지 풍림프라자 거기 이제 세를 놓았던 세입자가 오비락이라고 하잖아요.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하더니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. 그런 우연이 아니더라고. 보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거야. 내 알고 있는 지인, 내 세입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네 그 패거리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해요. 사실은 나는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 본 적은 없어.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그 노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아마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들이 그 많은 노력을 해서 나는 망하게 했지만 내가 망해서 뺏긴 돈이라고 해서 지들 주머니로 가진 않았거든. 세금이랄지 뭐 다른 데로 흘러갔지. 나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. 그래도 국가가 뺏어간 게 그래도 낫네. 그놈들 주둥이로 간 것보다는. 그래도 그놈들 주둥이로 가긴 갔어. 그래도 또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. 근데 이제 그 세입자들이 이제 한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어요. 내가 자기 아들이 그 슈퍼에서 할아버지한테 그 칼들이 대고 돈을 뺏어가지고 뭐 특수 강도 해가지고 이제 구속됐다는 소문은 듣긴 했지만 내가 그걸 뭐 소문내고 다닐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열받아서 여기까지는 공개를 해.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공개하면 안 되겠지. 왜냐면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인생들이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 관리소장이 그 건물 관리소장이 그 당시에 관리소장이 이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증인으로 누구누구를 불러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증인을 서게 해 라고 하고 증인 솔직히 섭외한 거지. 그걸 보면. 그러면서 내욕을 막 바가지로 해놨어. 그 내욕을 바가지로 했고 그 바가지로 한 그 녹취록을 또 떠서 이 나를 고소한 사람이 안산법원에 제출을 한 거야. 깜짝 놀랬잖아요. 내가 그래서 그걸 또 등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. 그랬더니 또 명예훼손이 안 된다네. 그게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이 자기들끼리 욕한 건 자기들끼리 욕한 거지 외부로 발설되지 않았잖아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남이 없었던 허위사실을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도 되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인이 그 욕하는 놈 말고 다른 타인이 내가 당사자가 아닌 있으면 모욕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네. 어쨌거나 내 사건은 이렇게 희한했어요. 그리고 또 명예훼손도 될 수 없는 게 이 녹취록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돌린 게 아니라 법원에 냈으니까 또 안 된다네. 그게 안산검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인천검찰청에서 결론 낸 게 안 된다였어요. 웃기지요. 다른 사람의 욕을 그렇게 지그들끼리 모여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증인까지 또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한 거야.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. 이 여자가. 그래서 이제 인천 미추홀 경찰서 잘생긴 경찰관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하여간 진짜 잘생겼어. 성이 성씨였던 걸로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녹취록을 보고 자기가 이제 녹취록에 대해서 그 해석도 썼어. 그러면서 그 증인을 섰던 정유정이가 증인을 섰는데 정유정이와 이명희가 그날 그 같이 있으면서 남편은 또 한쪽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뭐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고 간간히 웃으면서 정유정이는 또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도 하고 한다라고. 정말 다행인 게 CCTV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재판에 갔는데 웃기는 거지. 이 CCTV가 없어졌어. 내가 생각을 하는데 왜 없어졌을까? 정유정이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또 이제 고소인신문을 이제 자기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명희가 갑자기 그 세입자 아들이
또 뭐 전에는 특수절도였고 특수강도였고 하면서 그 사생활을 막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기도 욕도 하고 막 아니 큰 소리도 화도 내고 그랬다라고 했는데, 그렇다면 거기 사이가 나빠야 되잖아요. 근데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써 있어. 근데 어쨌거나 CCTV는 없는 거야. 그리고 또 이제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. 증언하기를 내가 그날 녹취를 하고 싶었는데 내 핸드폰도 배터리가 마침 바닥이 났고 내 남편도 거기 있긴 있었는데 그 남편의 배터리도 바닥이 나서 녹취는 못한 거야 라고 증언을 했어요. 내가 그랬거든요. 아니 나는 그날 내가 이제 이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내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빼주러 갔고, 그리고 내가 앉으니까 이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오디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걸 내가 봤다. 그러니까 녹음돼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게 해라 라고 했더니 오디오도 전기가 그날 설치가 다 안 돼서 오디오도 작동을 안 했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마침 다 나가서 녹취를 못했다고 했어. 근데 그 CCTV에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더라. 남편은 한쪽에서 게임을 하더라라는 그 잘생긴 성경찰 뭐였어요? 그 CCTV에 대한 설명을 붙인 거야.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 핸드폰 이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배터리가 없어서 녹취를 못했다라는 것과 핸드폰에 계산기를 썼다라는 것과 남편이 핸드폰 게임을 했다라는 건 모순이지 않느냐. 그리고 남편도 또 불러서 증인으로 물어봤더니 그날 나는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라고 했어요. 근데 정유정이란 여자는 증인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내 남편도 같이 들었어 라고 했었거든. 그 이제 다르잖아. 내용이 다르니까 판사님이 그 CCTV를 좀 확보를 해달래. 근데 없어. 어디에도 없어. 검찰도 없대, 경찰도 없대. 없는 거야.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명예훼손으로 무죄를 받았어요. 무죄를 받고 나서 이 정유정이를 위증으로 고소를 했어. 위증으로 고소를 하니까 미추홀 경찰서 그 사람이 한글을 좀 몰랐어. 한글을 모른다는 게 뭐 간다 이런 철자법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맞춤법이 틀리는 사람이었어. 그리고 간간히 이제 앉으면 니은짓이잖아요. 이런 걸 틀렸어. 그런 이제 한글을 좀 잘 모르는 그 경찰이 불기소 처분했더라고. 불기소 처분하면서 뭐라는 거니? 비록 너를 무죄 판결을 한 판사님은 정유정이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또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유정이가 증언을 할 때, 재판석에 서서 증언을 할 때 기억이 그렇게 낮기 때문이니까 우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유정이를 혐의 없음 판단한다라고 하더라고.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빵빵합니다. 여러분 빵빵해요. 참 무서운 일입니다. 무서운 일이에요. 그렇게 해서 누군가 아작을 내도 대한민국 경찰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, 그렇게 해서 나는 인생이 아작났어요. 앞으로도 쭉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여러분들과 기대해 주세요.